1970년대 TV는 나의 친구 인기 드라마와 예능,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 동네 철물점에 찾아온 검은 상자의 마법. 1970년대의 어느 오후 서울 변두리의 한적한 골목길은 박 사장의 철물점 앞에서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꼼꼼하게 정리된 연장들이 즐비한 가게 안에는 뚝딱거리는 망치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박 사장님은 굵은 땀방울을 흘리시며 고장난 농기구를 수리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언제나 정확하고 힘찼습니다. 한쪽에서는 김 여사님이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깨끗하게 정리하며 살뜰히 가게를 돌보고 계셨고요. 그녀의 손은 분주했지만 얼굴에는 늘 온화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시골에서 올라와 온갖 고생을 마다치 않고 이 철물점을 일구어 오셨습니다. 고된 삶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은 동네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틈틈이 라디오를 들으시며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라는 새마을 운동. 동료 방송은 그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언제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박 사장님은 철물점 안으로 커다란 검은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여놓으셨습니다.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마치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 들떠 보였습니다. 여보, 이게 뭔지 아시오? 바로 텔레비전이라오, 텔레비전. 박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그 검은 상자를 보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당시 텔레비전은 부잣집에나 있는 귀한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남편의 대담한 결정에 잠시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아이들 영우와 순이는 텔레비전 앞에서 신기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라는 이름조차 생소했던 그들에게 이 검은 상자는 미지의 세계로 통하는 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철물점 앞에 모여들어 텔레비전을 구경하는 모습은 금세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의 등장은 단순히 새로운 가전제품의 보급을 넘어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작은 철물점은 동네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온 마을이 함께한 첫 방송의 감동. 박 사장님 댁 텔레비전에서 첫 방송이 시작되던 날, 저녁 철물점 앞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퇴근하던 직장인들, 장을 보고 돌아오던 아주머니들, 골목길을 뛰어놀던 아이들까지 동네 사람들이 모두 박 사장님 댁으로 모여들었죠. 낡은 마루에는 돗자리가 깔렸고 마당에는 삐걱거리는 의자들이 놓였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어깨를 으쓱하시며 텔레비전에 전원을 넣으셨습니다. 칙칙거리던 화면에 갑자기 하얀 점들이 나타나더니 이내 흐릿한 흑백 화면이 번쩍하고 나타났습니다. 화면 속에는 단정한 옷차림의 아나운서가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 7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아나운서의 또렷한 목소리가 철물점 안에 울려 퍼지자 모두 숨죽이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어깨를 툭툭 치며 신기한 듯 소곤거렸습니다. 이웃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이웃들을 위해 직접 찐 떡과 시원한 식혜를 준비하셨습니다. 많이 드시고 편히 구경하세요. 김 여사님의 따뜻한 인사에 이웃들은 환하게 웃으며 음식을 받아들었습니다. 떡과 식혜를 나누어 먹으며 그들은 텔레비전이 보여주는 새로운 세상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영우와 순이는 친구들과 함께
텔레비전 앞에서 흥분한 듯 소곤거렸습니다. 그들에게 텔레비전은 마치 마법 상자처럼 느껴졌습니다. 텔레비전은 동네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웃고 놀라워하며 새로운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아나운서가 전하는 소식은 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창이 되었습니다. 첫 방송의 감동은 오랫동안 동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박 사장님 댁 텔레비전은 이제 단순한 가전제품을 넘어 온 마을의 사랑방이자 정보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공동체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국민 드라마 여로, 눈물로 젖은 시대의 위로.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박 사장님 댁 철물점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는 것은 바로 텔레비전 드라마 여로의 방영 시간이었죠. 김 여사님은 드라마 시작 전부터 이웃들을 맞이하시느라 분주하셨습니다. 뜨거운 물에 끓인 숭늉과 낡은 방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드라마 여로는 그야말로 온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최고의 인기 드라마였습니다. 주인공 강 여사의 기구한 삶은 당시 고단한 삶을 살아가던 국민들의 아픔과 슬픔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드라마가 시작되자 철물점 안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텔레비전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화면 속 강 여사가 시련을 겪을 때마다 이웃들은 함께 눈물을 흘리고 탄식했습니다. 아이고, 저 불쌍한 강 여사 어쩌면 좋아. 한 아주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시며 흐느꼈습니다. 박 사장님은 옆에서 아내와 이웃들의 반응을 지켜보시며 드라마가 가진 놀라운 힘을 실감하셨습니다. 드라마는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그들의 삶과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영호는 드라마를 보며 당시 사회의 어두운 면과 희생정신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는 드라마 속 인물들의 고난을 보며 삶의 무게를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로는 단순한 드라마를 넘어 시대의 거울이자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된 하루를 마친 사람들은 드라마를 통해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을 잊고 주인공의 삶에 자신을 투영하며 희망을 얻었습니다. 드라마가 끝나면 동네 사람들은 여운에 잠겨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드라마 속 이야기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텔레비전은 이제 단순한 오락 매체를 넘어 국민들의 삶의 애환과 희로애락을 담아내는 거울이자 서로를 이어주는 따뜻한 소통의 창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매일 드라마를 보시며 주인공의 삶에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그녀는 드라마 속 강 여사의 끈질긴 생명력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 드라마는 그들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이제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친구가 된 것입니다. 유머 1번지, 웃음으로 채워진 고단한 일상. 드라마 여로가 끝난 후 사람들은 곧바로 다른 프로그램의 채널을 고정했습니다. 바로 인기 코미디 프로그램 유머 1번지였습니다. 고된 하루를 보낸 사람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한 줄기 담비와 같았습니다. 텔레비전 속 코미디언들은 익살스러운 몸짓과 재치 있는 대사로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철물점 안은 곧 박장대소하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고 배야, 배꼽 빠지겠네. 한 아저씨는 허리를 잡고 웃으시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박 사장님은 이웃들의 웃음소리를 들으시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어느새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웃음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코미디언들의 유행어를 따라하며 서로를 놀리기도 했습니다. 영구 없다 라는 유행어는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영우와 순이는 친구들과 함께 텔레비전 앞에서 코미디언들의 유행어를 따라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순이는 특히 코미디언들의 춤을 따라 추며 숨겨진 끼를 발산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짓은 이미 무대 위 연예인을 꿈꾸는 소녀의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이웃들의 웃음소리를 들으시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함께 웃는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셨습니다. 유머 1번지는 텔레비전 예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웃음을 넘어 당시 사회의 부조리함을 풍자하고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통해 고단한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함께 웃으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텔레비전은 이제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밤늦도록 이어지는 웃음소리는 1970년대 사람들의 삶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들은 텔레비전을 통해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검은 상자 속 새로운 세상, 아이들의 꿈이 연글다. 텔레비전은 박 사장님 댁 아이들 영우와 순이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매일 저녁 영우는 텔레비전 뉴스에서 나오는 기자들을 보며 방송국 PD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의 눈은 텔레비전 화면 속 세상을 탐험하듯 빛났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이 보여주는 다양한 정보와 문화에 목말라 했습니다. 텔레비전 속의 세계는 그의 작은 동네를 넘어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영우는 뉴스를 보며 세상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는 훗날 텔레비전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순이는 텔레비전 속 화려한 여배우들을 동경하며 연예인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녀는 텔레비전 드라마 속 여주인공의 아름다운 옷차림과 우아한 몸짓을 따라했습니다. 텔레비전 노래 경연 프로그램에 나오는 가수들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방은 이미 그녀만의 무대였습니다. 순이는 텔레비전을 보며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연예인이 되겠다고 꿈꿨습니다. 박 사장님과 김 여사님은 자식들의 꿈을 응원하며 텔레비전 시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비록 자신들은 텔레비전 없이 살아왔지만 자식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텔레비전은 아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영우와 순이는 친구들과 함께 텔레비전 앞에서 미래를 이야기하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텔레비전이 보여주는 희망찬 미래를 믿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텔레비전을 통해 배운 새로운 지식과 유행어를 가지고 서로 대화했습니다. 텔레비전은 그들의 소통 방식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영우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보며 역사와 과학에 대한 지식을 쌓았습니다. 순이는 텔레비전 음악 프로그램을 보며 최신 유행가를 익혔습니다. 텔레비전은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텔레비전과 함께 성장하며 밝은 미래를 꿈꿨습니다. 확산되는 텔레비전, 사라지는 공동체의 그림자. 시간이 흐르면서 텔레비전은 더 이상 귀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점차 보급이 확대되어 동네 곳곳의 집마다 하나둘씩 놓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텔레비전이 없는 이웃들이 박 사장님 댁에 모여 함께 프로그램을 시청했지만
이제는 각자의 집에서 편안하게 텔레비전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사장님 댁 철물점은 예전처럼 북적이지 않고 조용해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이웃들의 집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김 여사님은 한편으로는 아쉬움을 느끼셨지만 이웃들의 편리함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녀는 텔레비전이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웃들은 이제 각자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며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시청의 시대가 저물고 개인 시청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텔레비전은 이제 일상 속의 흔한 물건이 되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우와 순이는 각자의 집에서 친구들과 자유롭게 텔레비전을 시청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웃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마음껏 볼 수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그들의 개인적인 공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웃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공동체 시청의 따뜻한 추억들이 점차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텔레비전이 가져온 변화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섰습니다. 텔레비전 보급의 확대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 온 가족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아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들고 텔레비전에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공통의 화제거리를 제공하며 새로운 유대감을 형성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텔레비전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와 동시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변화의 물결은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감독 영호, 텔레비전 속 추억을 기록하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박 사장님 댁의 작은 아들. 영호는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인정받는 다큐멘터리 PD가 되었습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낡은 흑백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1970년대의 정겨운 동네 풍경, 박 사장님 댁 철물점,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는 어린 시절의 영호와 순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호는 노트북 앞에 앉아 1970년대 텔레비전 문화에 대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진지함과 함께 그 시절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영호는 낡은 흑백 영상 자료들을 보며 당시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드라마 여로의 주제곡을 듣자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드라마를 통해 엄마와 이웃들이 위로를 얻었던 그 시절의 감정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호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삶과 텔레비전이 준 영향을 조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텔레비전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의미였는지를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박 사장님과 김 여사님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어린 시절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했던 동네 이웃들의 생생한 증언을 담아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백발의 노인들은 텔레비전이 처음 집에 들어왔던 날의 설렘, 여로를 보며 함께 울고 웃었던 추억, 유머, 1번지를 보며 고단한 삶의 시름을 잊었던 기억들을 생생하게 회상했습니다. 영호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텔레비전이 단순한 매체를 넘어 공동체를 만들고 사람들의 꿈을 키웠음을 깨달았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서 영호는 텔레비전이 가져온 변화의 의미를 되새기며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이 단순한 오락 매체를 넘어 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다큐멘터리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영호는 텔레비전을 통해 얻었던 어린 시절의 꿈을 현실로 만들었고, 이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텔레비전, 영원한 친구. 영호가 오랜 시간 공들여 제작한 다큐멘터리. 1970년대 TV는 나의 친구가 드디어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되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1970년대의 정겨운 동네 풍경과 함께 박 사장님 댁, 철물점에 모여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이웃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낡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흑백 영상은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다큐멘터리를 보며 그 시절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박 사장님과 김 여사님은 자택 텔레비전 앞에서 다큐멘터리를 보시며 지난 세월을 회상하셨습니다. 화면 속 젊은 시절의 자신들과 이웃들의 모습을 보자 그들의 눈가에는 추억과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저렇게 살았었구려. 텔레비전 하나에 온 동네가 모여서 웃고 울고. 김 여사님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박 사장님은 말없이 김 여사님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분들에게 텔레비전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삶의 일부이자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성인이 된 순이는 다큐멘터리를 보며 어린 시절의 꿈과 추억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텔레비전 속 화려한 무대를 동경했던 소녀의 순수한 열정을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무대 의상 디자이너가 되어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화려함을 더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그녀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소중한 매개체였습니다. 영호의 다큐멘터리는 큰 호평을 받으며 방영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잊혀가는 1970년대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과거의 텔레비전이 현재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텔레비전은 단순한 정보 전달 매체를 넘어 사람들의 삶을 위로하고 공동체를 만들고 세대를 잇는 소통의 매개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텔레비전은 앞으로도 우리의 영원한 친구로 남아 새로운 시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 것입니다.